그렇지. 여기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also. 첨가, 추가. 만약에 이 목록을 사용하면, 그럼 뭐요? 목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첨가하고 추가하는 거다. 그죠? 목록을 사용하긴 사용하되, 목록을 사용하면서 첨가하고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건 앞에도 목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이 순서가 그래서 C가 뒤에 가는 거죠. 6번 문장 다음에 7번 문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사람 중에 새로운 출판물에서 온 사람들이나 작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목록에다가. 자, 왜 추가해야 되는지 8번 문장입니다. 윤소 마무리. 많은 디자이너들은 맨 처음부터 그들 자신의 리스트를 만든다. 조심스럽게 그들이 참석하기를 원하는 적절한 편집자와 구매자들을 검색하는 거죠. 그렇지. 마지막도 뭐로 끝났습니까? 적절한 편집자와 구매자들을 조사하고 검토한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2번 문장이 이 글 전체 주제문입니다. 주제문이었고요. 네, 규모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14강이 2번을 갑니다. 첫 문장, 네 문장이, 그죠? 문장 4개가 제시문에 해당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짧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인성이 첫 번째 문장 갑니다. 에너지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줄이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에너지 측정. 그렇죠. 에너지 측정과 에너지 측정의 단위죠. 줄. 두 번째 문장입니다. 윤소? 마트는 1초에 1줄 줄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은 마트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죠. 첫 번째 문장은 줄이라는 단어의 정의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 줄과 관련된 마트라고 하는 단어의 단위의 정의입니다. 요거 조심합시다. be equal to에서 to가 전치사죠. 뭐뭐에 일치한다, 뭐뭐와 똑같다. 그래서 동명사 ing 쓴 거. 요거 문법적으로 조금 조심합시다. 이거 뭐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어휘 문제니까 문법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 시험 때문에 혹시.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so. 그래서 세컨드까지입니다. 인성이? 그래서 100W짜리 그 정보를 사용한 정보는 그 몇 초마다 100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줄과 와트의 단위, 줄과 와트라고 하는 그 단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1초에 100줄 이러면 100W가 된다. 그죠? 100W짜리 전구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if the same amount, 윤소? 만약 같은 양의 에너지가 10초당 쓰인다면 그 힘은 단지 10W인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1초에 100줄을 쓰면 100W가 되는 건데 100줄을 쓰는데 만약에 10초가 걸렸다 이러면 10W가 되는 거예요. 단수 계산이죠. 산수 계산이죠. 자, 여기까지가 제시문이었습니다. 에너지 단위, 그 다음에 에너지 단위 중에 줄과 와트의 비교 차이점. 그 다음에 온디아드에는가 결정적인 단서잖아요. 내용이 바뀌었고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니까. 어떤 설명이 나오느냐? if에서부터 조금 길죠? 와트까지입니다. 자, 조금씩 끊어서 할게요. 밑에 줄에 와트까지, 1000W까지 끊어서 하고, and 다음에 if에서부터 second까지 끊어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성이. 반면에 같은 100줄의 에너지가 10분의 1초 안에 사용된다면 그 전력은 1000W가 되고, 만약 그 에너지가 1초에 1000분의 10 10분의 10 맞아요? 1000분의 10으로 이제 극비로 수출이 된다면 그 전력 결과가 단기간 동안에 그 전력 결과가 1000W이다. 그렇지. 자, 반면에 여기 똑같은 100줄이에요.
똑같은 100줄의 에너지가 10분의 1초에 쓰여진다면 1000W가 되는 거고 단순 산수예요. 만약에 그 에너지가 그 에너지는 앞에 있는 100줄이에요. 그 100줄의 에너지가 cram이라는 단어는 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집어넣다 fill. 채워진다면 어디에 채워지는 거냐면 이번에는 1000분의 1초죠. 그죠? 아니다, 1000이 아니라요. 10,000분이네요. 만이네요, 만분의 1초입니다. 그죠? 이게 10,000도 그랬으니까 만분의 1초, 10분의 1초가 아니고 만분의 1초에 채워진다면 에너지 출력은 그 짧은 기간 안에 에너지 출력, 그 짧은 기간이라는 건 요거죠. 만분의 1초. 만분의 1초라는 에너지의 출력은 100만 와트가 된다. 됐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에너지의 양을 몇 초 동안 쓰느냐 이겁니다. 1초 동안 쓰면 100줄이 100와트. 그죠? 10초 동안 쓰면 10와트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0분의 1초, 만분의 1초, 1000분의 1초가 되면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쓰더라도 그만큼 에너지의 파괴력은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문장, 결정적인 단서는 뭐냐면 in each case가 결정적인 단서예요. 각각의 경우에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는 경우가 각각이 나와야 돼요.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each 그러면 각각이니까 두 개를 말하는 거겠죠. 각각의 경우에 the total of energy is the same 끊고 but the power output varies widely 끊고 depending on how quickly the energy is used. 그렇습니다. 윤석? 부에서 그총 에너지 양을 나. 그렇죠. 이거 100줄이었죠. 100와트였잖아. 100줄이었잖아. 그래서 에너지 양은 100줄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힘의 결과는 매우 다르요. 그렇죠. 얼마나 빨리 에너지가 쓰이는지. 그렇지. 얼마나 에너지가 빨리 쓰이는지에 따라서 힘의 출력 자체는 다양하다. 그럼 이 그래프는 뭐요? 힘의 출력 자체가 다양한 게 나와요. 이 각각의 경우라는 게 각각의 경우에는 힘의 출력 자체가 다양한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순서상 5번 다음에 5번 문장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7번 문장 for example에서부터 이거는 예를 들어주는 거죠.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빨리 소비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출력, 파워의 출력 자체가 달라진다의 예시겠죠. 인선이. 예를 들어서 그 다이나마이트 막대기 한 개를 폭발시키는 것은 그 석탄의 컴파운드를 태우는 것과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렇죠. 석탄 1파운드를 태우는 거나 똑같은, 그죠? 똑같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다이나마이트 막대기 하나 태우는 게, 그냥 폭발시키는 게. 그 다음에 B번입니다. 8번입니다. The reason에서부터 윤석. 그 다이너마이트 스틱이 더 많은 힘을 가지는 이유는. 그렇지. 그럼 이 그래프에 무슨 얘기 나왔을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힘이 세요. 이 얘기가 나와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죠. 그럼 순서상 7번 문장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얘기가 처음 시작되는 7번 문장 다음에 8번이 연결되는 게 맞겠죠? 그 이유는 뭐래요? 그 에너지 전부가 더 빨리 방출돼요. 그죠? In an instant, instead of a few hours, in an instant. 이게 뭐예요? quickly예요. 앞에 나와 있는. quickly의 개념이에요. in an instant가 뭐예요? 즉각, 즉시 이런 뜻이에요.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대신에 몇 시간에 걸쳐서 라기보다는 instead 보니까 몇 시간에 걸치는 대신에 모든 에너지가 즉각, 즉시, 재빨리 방출됩니다. 9번째 문장 인성이 이거나 말거나 그 캔디가 그 파운드에서 그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퍼먹었다. 그렇지. 다이너마이트 파운드와 캔디의 파운드를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캔디가 에너지는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훨씬 더 천천히 소화될 때 천천히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안 터집니다. 캔디 많이 먹어서 잘못하면 터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우리 잠시 쉬었다 합시다.
정말 이런 후진경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안타까운 날입니다. 아이고, 큰일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가더라도 넓은 데 가세요. 알지? 그러니까 밀도가 낮은 데. 한 1m씩 떨어질 수 있는 곳. 저도 롯데월드 갈 때 응. 제가 거의 첫 번째 있었거든요. 거의 그 앞쪽에 있었어요. 그 오픈하기 전에. 근데 딱 오픈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막 그래, 오픈런이라고. 인겨가지고 그때도 완전 그 언제 말하는 거? 롯데월드 맨 처음에 개장할 때? 아니요 저 현장체험 갔을 때 현재 금요일 날? 오픈기가 아, 오픈 시간에? 네. 너 더 웃겨. 너 맨 처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 그렇게 서둘러서 간 거 아니야? 네. 사구나. 그 부산에 갔어요 진짜. 어? 부산에 갔었어요. 부산행? 네 지금 사람들 에이. 부산행 그때 나 진짜 진짜. 무서웠어요 저. 너도 그 중에 한 명이었잖아. 맞아요. 너도 그 좀비 중에 하나였던 네. 거네. 그래.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든요. 그 올라가는데 어. 근데 우선 넘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 올라가고 큰일 나는 거예요. 있었는데. 넘어지고 보면 큰일 나. 그러니까 축구장 같은데 그 응원하다가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사고 나고 그러는 거잖아. 이번에도 똑같았었나 봐.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아유, 큰일 나 얘들아. 큰일 나. 조심하세요. 자, 1번 문장 갑시다. The crust에서부터 tectonic까지 조금 뭐 지구과학 얘기가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뭐 지구과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순서를 잡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가장 잘 맞겠다. 그 순서만 정하는 거니까 지구과학의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인성이. 지구의 지각은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인다. 옳지. 대륙은 그 돌의 거대한 뗏목처럼 움직인다. 그 지구 내부에 정성 있는데 떠다니면서 그리고 그 황구준에 의해서 모양이 새롭게 바뀌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의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문장의 동사가 이 글 전체 내용의 범위를 정해준다. 대륙의 이동, 대륙의 움직임. 지구 껍데기가 crust,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콜론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륙은 마치 바위로 된 뗏목처럼 움직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뗏목,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뗏목, 지구의 지각은 뗏목과 같다. Floating one viscous interior of the earth and reshaped by plate tectonic. 판 구조론에 의해서 reshape, 모양이 다시 만들어진다. 포인트는 이거네요. reshape, 다시 만들어진다. 이게 바뀌고 있다 같은 말이겠죠. 뗏목처럼 떠다니다가 바뀌고 있다. 그 다음 consequently, 연결어 중에 결론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이 그래프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원인이 나온 게 맞겠죠. if에서부터 left까지 그 다음에 대시 나오고 밑에 대시 나왔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던져버리세요. 대시 던져버리시라고요. if에서부터 left까지 가고 두 번째 대시 뒤에 the left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가시면 돼요. 윤석. 들어가는 거로 만약 그 진이 뗏목 위에 추가된다면 그쵸? 그 거대한 화산의 네? 분출 라바의 분출 라바가 용암이죠. 용암의 분출 또는 그 거대한 얼음 덩어리의 축적 등과 이해 그러면 그 뗏목은 조금씩 가라앉을 것이다. 그리고 해수면은 상승할 것 같다. 이게 지금 지구의 대륙을 뗏목이라고 비유했으니까 그죠? 뗏목으로 비유해서 뗏목 위에
짐이 실리면, 여기 로드가 짐이잖아 원래, 그죠? 뗏목 위에 짐이 실리면, 예를 들어서 화산 분출이나 얼음덩어리의 축적 등으로 뗏목 위에 짐이 실리면 당연히 뗏목은 가라앉고 해수면은 올라가겠죠. 이건 해수면 올라간 거야. 대륙, 뗏목에 비유된 대륙에 짐이 실렸다는 얘기로. 그 다음에 3번 문장. By the same reasoning, 똑같은 이유로 as erosion remove. 이거 새로운 얘기죠? 새로운 얘기 나오잖아. 이유는 똑같지만 as erosion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성이. 같은 추론으로 침식이 그 대륙의 질량을 죽이고 그 거대한 아이스 그 빙판 같은 게 녹으면 짐이 가벼워져서 그 땅에 다시 떠오른다. 그렇죠. 이번에는 짐이 가벼워진 거잖아. 짐이 가벼워져서 해수면에 올라간 게 아니고 땅에 올라간 거잖아. 앞에는 짐이 실려서 땅이 내려간 거. 지금은 땅이 올라간 거. 똑같은 이유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이유라는 얘기는 뗏목에 비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4번 This rising of land에서부터 rebound까지입니다. 윤석. 그 땅의 상승, 그 얼음 얼음판이죠. 아이스 시트가. 얼음판에 그거 누구 같은 거에 같은 그 땅의 상승은 그 후빙기 뭐예요? 리바운드가 다시 튀어오르는 거 말이야. 이게 반동이에요. 반동. 그 농구의 리바운드라고 그러잖아. 공 튄 거 다시 잡는 게 리바운드죠. 이거 그냥 전문 용어예요. 포스트 글레이셔 리바운드. 후빙기 시대의 반동이라고 불리운다. 자, 라이징이니까 땅에 올라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렇게 묶여서 앞에 있는 라이징 꾸며주는 거고요. 여기 as는 부사절이죠. as 주어, 멘트가 동사. as는 따라서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그럼 뭐요? 얼음판이 녹음에 따라서 땅이 올라가는 거. 얼음이 녹는다는 얘기는 짐이 없어지는 거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땅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한다? 학문적인 용어로 포스트 글레이셔 리바운드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예를 들어가 나왔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가 보이면 무엇에 관한 예시일까? 그건 항상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어 number of embayment에서부터 raisin까지입니다. 자, 인성이 그 현세기 전에는 항구로서 사용되었던 알래스카 연안에 있는 그 많은 만들이 지금은 항해하기엔 너무 얕아졌다. 왜냐면은 그 대륙의 그 부분들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이게 예시인데 알래스카 해안가에 있었던 많은 만들의 예시인데 그 만들이 한때는 뭐로 사용됐냐면 항구로 사용이 됐대잖아요. 항구로 사용이 됐다는 얘기는 물이 가까이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항구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얕아서 이거 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땅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알래스카 해안가에 있는 많은 만들은 땅이 올라온 것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여기 있죠? 대륙이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대륙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얕아서 물이 없어서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장의 예시는 땅이 올라왔을 때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0 years ago, England famous 또 다른 예시가 나왔습니다. 또 내가 할게요. 자, 7천만 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화이트 클리프나 도보의 화이트 클리프라고 하는 것은 얕은 해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해저였다는 얘기입니다. 7천만 년 전에. 이건 물에 이게 갇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이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Many types of force of L and work, 여전히 많은 형태의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